동물을 어떤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또 공벌레, 꿀벌, 개미, 잠자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참새와 까치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까치랑 참새는 날개가 있고, 개미랑 잠자리 같은 곤충은 다리가 세 쌍이고, 또 화단에 사는 지렁이는 어떻게 다닐까요? 기어서 다니고 등등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살펴보고 그 동물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그 동물들을 특징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동물을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고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분류해 봅시다.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해 볼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물 카드. 이거는 실험 관찰 67에서 72쪽에 있습니다. 동물 카드에 있는 동물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분류해 봅시다. 먼저 동물 카드들에 나와 있는 여러 동물을 관찰해 볼게요. 맷비둘기예요. 생김새. 맷비둘기는요, 머리와 목이 잿빛이고요. 몸통이 붉은 빛을 띈대요. 사는 곳은 들판이나 산, 먹이는 곡식이나 열매. 그 밖의 특징은 구구하는 소리를 내고 한 해에 2번 2개씩 알을 낳는데요. 이게 맷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참새. 생김새, 머리는 젓갈색이요. 뺨에 검은색 반점이 있어요. 사는 곳은 농경지랑 마을 주변입니다. 먹이는 곡식, 열매, 곤충, 거미 등이고 그 밖의 특징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텃새로 땅 위에서 먹이를 찾을 때에는 2발을 모으고 뛰어서 이동합니다. 한 해에 여러 번 알을 낳습니다. 잠자리, 고추 좀잠자리, 생김새, 날개가 2쌍이고 날개 맥이 뚜렷하게 보이죠. 겹눈이 머리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큽니다. 사는 곳은 애벌레는 물속, 얼음벌레는 연못이나 웅덩이 주변, 먹이. 애벌레는 물속의 작은 곤충, 얼음벌레는 모기, 파리 등 작은 곤충을 먹어요. 그 밖의 특징, 몸에 비해서 다리가 길어서 먹이를 잡아채는 힘이 셉니다. 불완전 탈바꿈을 하죠. 꿀벌, 생김새, 날개가 2쌍이며 앞날개와 뒷날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 산과 들, 화단, 먹이, 꽃의 꿀, 꽃가루 등. 그 밖의 특징, 여왕벌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일벌과 여왕벌은 배 끝에 독침이 있습니다. 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다리에 이렇게 털이 있네요. 메뚜기, 생김새, 다리가 3쌍. 특히 뒷다리가 뛰어다니기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2쌍이 있어서 짧은 거리를 날아다니기도 한대요. 사는 곳은 풀밭이나 논밭, 먹이는 풀잎. 그 밖의 특징, 메뚜기는 주변 환경과 몸 색깔이 비슷해서 몸을 잘 숨깁니다. 불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사슴벌레. 생김새, 뿔처럼 생긴 커다란 턱이 있어요. 수컷이 암컷보다 턱이 크고 몸집도 큽니다. 날개가 있죠. 사는 곳 나무가 우거진 곳, 먹이는 나무의 수액. 그
그 밖의 특징은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고요. 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뱀, 살모사. 생김새 몸은 가늘고 긴 원통 모양으로 살모사처럼 독이 있는 뱀은 머리가 세모꼴이래요. 사는 곳 논밭, 낮은 산, 먹이는 개구리, 곤충, 쥐 등. 그 밖의 특징, 배를 땅에 대고 기어서 이동하고 뱀은 거의 알을 낳지만 살모사 종류는 새끼를 낳습니다. 겨울잠을 잡니다. 달팽이, 머리 끝에 더듬이 두 쌍이 있고 큰 더듬이 끝에 눈이 달려 있어요. 나선형의 껍데기가 있고요. 사는 것, 논밭, 풀숲, 먹이는 배추나 상추 등 식물. 그 밖의 특징은 몸이 미끌거리죠. 암수가 한 몸이고요. 알을 낳습니다. 금붕어,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을 잘 치고요. 종류마다 색깔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사는 곳은 어항, 먹이는 실지렁이, 물고기밥. 그 밖의 특징은 집에서 기르는 물고기로 알을 낳습니다. 송사리, 생김새 몸에 비해 눈이 큰 편이에요. 다른 물고기보다 등지느러미가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몸 길이가 3-4cm로 작은 물고기고 강이나 호수에서 살아요. 먹이는 곤충, 물풀이고요. 그 밖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 살고 살짝 건드려도 재빨리 흩어져서 숨고 물풀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공벌레, 몸이 여러 마디로 되어 있죠? 몸 색깔이 어두운 갈색이나 회색이고요. 다리가 7쌍이 있대요. 더듬이가 2쌍이 있습니다. 사는 곳 돌밑이나 낙엽 아래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살아요. 먹이는 곰팡이나 죽은 동물, 식물. 그 밖의 특징은 위험을 느끼면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고요. 콩벌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을 낳습니다. 개미,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리가 3쌍이고요. 땅속과 땅 위에서 살고 먹이는 작은 동물이고 꽃의 꿀입니다. 그 밖의 특징은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수개미와 일개미가 왕국을 이루면서 살고요. 적이 나타나면 떼를 지어서 몰려와서 물어뜯고 개미산을 쏘아서 물리칩니다. 완전 탈바꿈을 해요. 개구리, 입이 크고 눈이 머리 위로 솟아있죠. 뒷다리가 길고 튼튼해요. 발가락 사이로 물갈퀴가 있습니다. 논이나 연못 주변의 풀밭에서 살고 곤충이나 거미 등 움직이는 작은 동물을 먹고요. 올챙이 시기에는 물속에서 생활하고 개구리가 되면 물과 땅을 오가면서 생활합니다. 논이나 웅덩이에 알을 낳아요. 거미, 호랑거미. 몸이 머리, 가슴과 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리가 4쌍이에요. 산과 들의 풀밭에서 살고 곤충을 먹어요. 산과 들의 풀밭에 둥근 그물을 친 뒤에 가운데에 하얀색 띠줄을 세로로 치고요. 먹이가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자극을 받으면 몸을 흔들어서 그물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다람쥐, 젓갈색 바탕에 세로줄이 5개 있어요. 나무를 잘 탈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숲속, 공원, 등산로에서 살고 곡식이나 열매, 곤충을 먹어요. 잘 발달된 볼주머니를 먹이를 나를 때 사용하지요. 겨울에는 땅속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겨울잠을 자고 새끼를 낳아요. 고양이, 품종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양하고요. 다리 2쌍으로 걷거나 뛰어다녀요. 길거리나 공원, 집 등에서 살고 쥐나 새 등의 작은 동물을 먹고 사료를 먹습니다. 반려동물로 집에서 기르기도 하고요. 어두운 곳에서 사람보다 6배나 더 잘 물 수 있습니다. 발톱을 자유롭게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고 새끼를 낳습니다. 토끼, 산토끼. 귀가 크고요. 뒷다리가 발달되어서 뛰어다니기에 알맞습니다. 낮은 산에서 살고 토끼풀이나 쓴바귀, 배춧잎 등을 먹어요. 귀가 커서 작은 소리도 잘 듣고요. 똥을 2번 나누어서 눕니다. 처음 눈똥은 양분이 많아서 다시 먹습니다. 새끼를 낳아요.
소금쟁이. 몸이 가늘고 길고요. 몸에 비해서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세 쌍이 있습니다. 또 날개도 있어요. 연못이나 하천, 물웅덩이에 살고 곤충을 먹어요. 긴 다리로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나아가고 잔잔한 물 위에서 생활합니다. 사는 곳의 환경이 나빠지면 날아서 이동하고 불완전 탈바꿈을 해요. 우리가 동물 카드를 다 봤습니다. 이제 분류 기준은 아까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를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분류 기준은 날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하면 날개가 있는 거 참새, 비둘기, 금붕어 없고 꿀벌 있고 개구리 없고 토끼 없고 달팽이 없고 잠자리 있죠.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해 보세요. 분류 기준과 결과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분류 기준 예시. 과학적으로 좋은 것. 다리가 있는가? 몸에 깃털로 덮여 있는가? 풀을 먹는가? 알을 낳는가? 새끼를 낳는가? 물에서 사는가? 지느러미가 있는가? 주로 낮에 활동하는가? 몸의 크기가 500원 동전보다 큰가? 그럼 날개가 있는가? 로 했으니까 다리가 있는가로 해볼게요. 또 다리가 있는가? 다리 있죠? 있고요. 없습니다. 상의 다리 없고요. 있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분류 기준으로 설정해 보세요. 동물은 그 특징에 따라 날개가 있는 것과 날개가 없는 것, 다리가 있는 것과 다리가 없는 것,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물속에서 살 수 없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면 동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더 생각해볼까요? 동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실험 관찰에 같이 정리해볼게요. 실험 관찰 14쪽이에요. 날개가 있는가로 동물 분류해봤죠, 우리. 그렇다에 비둘기, 참새, 잠자리, 꿀벌, 메뚜기, 사슴벌레, 소금쟁이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에 뱀, 달팽이, 금붕어, 송사리, 공벌레, 개미, 개구리, 거미, 다람쥐, 고양이, 토끼, 개 이런 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리가 있는가로 해봤어요. 꼭 다리가 있는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세워서 해보세요. 그렇다에 비둘기, 참새, 잠자리, 꿀벌, 메뚜기, 사슴벌레, 공벌레, 개미, 개구리, 거미, 다람쥐, 고양이, 개, 토끼를 쓰고요. 그렇지 않다에 뱀, 금붕어, 송사리, 달팽이 등을 넣을 수 있어요. 또 기준, 우리 다양한 거 봤죠? 새끼를 낳는가, 알을 낳는가, 더듬이가 있는가, 물에서 사는가, 다리가 있는가 등등 다양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동물들을 분류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동물을 나눌 수 있는데요. 동물의 체형, 몸의 모양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말미잘은 동물의 체형은 대칭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일부 동물은 방사대칭의 모양을 띠고 또 다른 동물은 좌우대칭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잘은요. 방사대칭의 모양입니다.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몸이 뻗어져 나가죠. 중심축을 사이에 두고요. 대칭적으로 몸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대칭 동물은 머리와 바닥이 하나씩 있지만 왼쪽 오른쪽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가재의 경우는요. 좌우대칭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는 형태입니다. 몸은 앞쪽, 뒤쪽, 등 쪽, 배 쪽 등으로 나누어져요. 동물의 대칭성은 생활하는 특징과 일치하는데요. 방사형 대칭들은요. 전형적으로 고착성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떠다니는 거 그런 생활을 하고요. 이런 좌우대칭의 동물들은요. 머리를 앞쪽에 놓고
움직입니다. 방사대칭 동물은 모든 방향에서 환경과 만나게 되는데요. 반면에 좌우대칭은 눈과 같은 감각기관이 가장 먼저 환경과 접촉하죠.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동물을 어떤 특징으로 분류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땅에는 어떤 동물이 사는지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